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라방 71강 방송 내용입니다. 전세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요. 예로서 선순위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먼저 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그 임차인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임차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결과 전세권은 소멸 안 되고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데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인수 사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로써 낙찰자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낙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입니다. 벌써 4월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수요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71강이고요. 오늘 보니까 전세권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결정, 이게 아마 판례하고 결정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5개인가 6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고 13일이죠. 다음에 4월 15일 이번 금요일 날입니다. 여기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법원 2009 다 4790법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사건 번호를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가로 열고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중앙지법의 2007 타경에 제 얼굴도 한번 내보낼까요? 2007 타경에 15,036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조금 이따 제 얼굴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면에 글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내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건 개요입니다. 사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먼저 제 얼굴을 조금 더 샥 줄여버릴게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요, 사건, 여기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우리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가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를 범한다는 것이 그냥 어리석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냥 몰라서 그냥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냥 전반적인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반적인 걸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나는 빌라만 할 거야. 그런데 법정지상권 아니십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빌라만 할 거야. 유치권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개요인데요. 보면은요, 이제 2006년도 7월 4일자에서 갑이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건 아마도 보니까 이 날짜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입신고는 안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전세권 등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전세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갑 이분이 이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왕임차 전세권자도 전세권도 선순위고 임차인도 선순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전세 보증 금액은 어쨌든 8천만 원은 속된 표현으로 안전빵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뒤에 보니까 2006년도 같은 해죠. 9월 달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7건에다가 건전한 건 2건이 더 설정되어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뒤에 가압류가 다다다다 하고 막 저당권이 두둑 있으니까 이게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전세권 설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본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은 깔끔했거든요. 아주 깔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다다다다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런 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자기 전세 금액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다음 줄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번 제 얼굴을 지워버릴게요. 네, 지우고요. 여기 2007년입니다. 5월 달에 이 근로복지공단이 딱 나와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근로복지공단에 건자만 보일랬다고 우리는 막 경기를 해야 됩니다. 버쩍버쩍 놀래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강제징비 신청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징비 신청했는데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도 할 수도 있고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가압류 7건 중에서 한 건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나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징비 신청했다는 거예요. 강제징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의 청구액이 1억 2,400여만 원 됩니다. 1억 2,400만 원 좀 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징비 신청했으니까 갑 입장에서 보고 아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런 권리들 때문에 자기 전세금 회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던 차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 신청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덜렁 갑은 뭐다? 법원에다 배당 신청을 해버렸어요.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8월 달에 1차 매각길래 했잖아요. 그죠? 병이라는 분이 113%에 1차 길래 합니다. 113%에 확 질러버렸어. 이게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중앙지방법원 이 경매 정보지 아니십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지. 문제가 있지요. 왜 문제 있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중에 뭐 이런 저당권보다 나중에 뭐 가압류를 했던 나중에 강제징비 신청했던 그거는 불문이야. 우리는 최우선 변제로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차 매각 기일 낙찰된 금액이 1억이 좀 넘어요. 아마도 1차 가격이 1억 정도 되는데 1억에서 조금 더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낙찰 금액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싸 그러잖아요.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채권을 거의가 다 회수해 가버린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갑입니다. 갑. 이 사람이 보니까 어쨌든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먼저 전세권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찰자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8천만 원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요. 그건 예를 들자면 이 본건의 오피스텔이 뭐 현재 매매 가격이 1억이다. 그럼 이게 8천만 원 인수해버린다면요.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200% 약 2억 원 정도 돼버린다고. 이게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경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굴도 살포시 다시 내놓을게요. 얼굴이 나와야 돼. 그래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얼굴이 없으면 좀 이상해요. 좀 키울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조금 찌그러져. 됐어요. 자, 보니까 8천만 원 인수해야 되니까 병 입장에서 봐서 낭패 났잖아요. 봐가지고, 야, 이건 뭐 경매 한 건 해가지고 말이지. 돈 맛 좀 보려고 하는데 말이지. 돈 맛은 거는 말이지. 200% 같은 거 완전히 옆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다고 봐. 병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갑은 일단 이때 배당 신청한 것은 뭐 이게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했는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저 채널에서 방송할 때 제가 막 악다구니 악을 쓰면서 과음 지르잖아요. 그죠? 그게 싫은 모양이더라고. 그런 분 밑에 막 댓글 다시더라고. 뭘 가리키냐고. 근데 저는 일부러 막, 왜냐면 제가 열받으면 과음 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음 지르면 안 됩니까? 그냥 예의해야 됩니까? 전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방송국을 폐쇄를 하는 안에다 저는 그건 못한다는 거지, 그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네, 또 누가 들어오셨나? 진혜님, 진혜이신가요? 진혜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뭡니까? 채널 화면 밑에 보면 좋아요, 그 손가락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꼭 눌러주시면은, 저는 힘이 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병은 말이죠. 원래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몸이 어디 좀 아프면 제 집사람 같은 경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막 바로 병을 가버린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 몸이 아파도 참아요. 참다 보면 병을 키우거든.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 가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하더라 그러면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손해 피해를 보지 않는데
그냥 냅둬버렸어요. 제가 뭐 몸 아픈 거 좀 뭐 끙끙 참듯이 말이지. 그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는 게 대금 납부도 다 해버렸어. 뭔 배짱으로 대금 납부한지 모르겠어. 대금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엄마야 8천만 원 인수했는데 이게 또 인수해버렸네. 인수하고 나서 말이죠. 곰곰이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 좀 억울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엉터리 트집을 잡을 게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말이지. 제가 막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막 뒤져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탁 나. 매각 물건 명세서. 예. 매각 물건.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정말로 단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어떤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는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 확 쥐어 흔들고 내가 매각 불허가 신청이단 말이지.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경매 절차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안 했어. 돈 낼 거 다 내고 인수할 거 다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띡하니 보니까 이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배당 신청했는데 뭐에 의해서 임차인에 의해서 배당 신청했다.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신청했어요. 그럼 전세권이 배당 신청 안 했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배당 신청 안 했으면 이것도 인수가 되거든. 인수. 이게 좀 민집법 이건 제가 지난 70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수되는 전세권 해가지고 민집법 몇 조입니까? 91조 제4항 본문과 단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 그럼 단서 조항에는 본문이니까 인수가 된다고. 인수가 되는데 와!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말이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매계에서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 어떤 권리가 인수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인수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 입장에서 병 입장에서 옳았구나. 요거 하나 이제 시비거리 잡았다 해가지고 아니 인수되는 전세권인데 인수되는 전세권인데 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표시를 안 했냐 이거지. 표시를 하는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고. 그런데 있잖아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금 납부하고 8천만 원까지 내가 다 줬다. 근데 당신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전세권 인수한다는 그런 권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8천만 원 추가적으로 끌어안았으니까 8천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짜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소송 제기한다는 뭐 누구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주변에 법 모르는 사람들은 나 법대로 할 거래요. 법대로 한다고 소송하거든요. 소송해봐야 봐가지고 소송 안 해본 사람들이 뻑한 법대로 한다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 이거죠. 했다 이거죠. 예. 요 사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본 사건에 있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8천만 원짜리인데요.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전세금 정모씨입니다. 정모씨인데 8천만 원이죠. 참고로 경매 정보지상에 보면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잘못 땡기고 8천만 원입니다. 전세권도 8천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 낙찰자 이분이 어떤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았냐 얘기지. 우리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여기 보니까 세상에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지. 뭐가 해당사항이 없냐 이거지.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음. 요 문구만 딱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이거 표시를 안 해놨다 이게. 따라서 이건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중대한 하자고. 나는 내가 경매 투자하는데 당신들이 작성한 그 물건 명세서상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떡한 낙찰을 받았다 이게.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8천만 원짜리 전세권이 이게 소멸한데 인수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인수했다 이게. 따라서 국가기관 법원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해서 내가 8천만 원 손해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보시면 위에 818호에 살고 계셨던 이분이 보니까 전세권도 설정했거든요. 예, 전세권 설정하고 어떤 권리 신고해서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이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우측을 쭉 가다 보면 이게 배당 요구 여부 날짜 나오죠. 이게 공란이죠. 그럼 전세권이 배당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권리 신고 임차인이죠. 쭉 우측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여기 나와요. 이게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옳다구나. 야, 이제, 내가 손해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말했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배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낙찰자가 원고가 되고, 국가기관인 법원이 피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피고, 법원을 관장하는 게 법무부인가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나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을 짜잔 제기했어요. 역시 마찬가지 밑에다 보니까 매각 허가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해당 사항 없음, 비권한다 보니까 블랭크. 전부 다 인수된 권리가 없는 걸로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경매 정보지 보실 적에 여러분들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 천천히 잘 보십시오. 특히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면요, 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한 두세 번 정도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새로이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권리관계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보니까 때로는 대의 변제 등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법원에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정말로 매각 물건 명세서 여러분들 정말로 단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대법원 2009다 4795 판결 요지입니다. 요지인데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나와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했죠, 그죠? 전세권자 지위니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니 이건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요구했잖아요, 그죠?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이 판례가 보면 판례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읽다 보면요 좀 이게 어떤 데는 좀 깝깝해요. 봐가지고 말을 꽈배기 꼬듯이 베베 꼬아놔가지고 베베 꼬아놔가지고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판례 속에 꼼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판례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꼼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이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전금액을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안 주면 되지. 안 주면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물건 낙찰 받았는데, 저 사람 대항력 있네. 근데, 아이고, 보니까 자기가 보전금 3억 인단 말이죠. 확정일자리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는 바람 말이죠.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아가지고 나머지 2억 원을 낙찰자 인수해야 되네? 낙찰 받았네? 그럼 어떻게? 또 가면 낙찰자 2억 내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 주머니에 돈 2억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못 주고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 판사님들은 말이지, 안 주면 되지. 이렇게 저급한 표현은 안 한다. 그런 저급한 표현은 안정현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판결 내용을 가만히 뒤집어가지고 반대 해석을 해보면, 요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거죠. 그럼 봐가지고 유치권자는 뭐다 낙찰자한테 유치권에 투자한 공사대금 돌리더라고 주장을 건 권리는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사람 뭐다? 어쨌든 누구한테든 자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또한 마찬가지 낙찰자는요, 유치권자한테, 당신 나가! 라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들였던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그 유치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당신 나가 그렇게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물건 내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또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 뭐지?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판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유치권 부분 가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약간 여운을 남겨놔야지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안정현 경매TV 채널을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 그 얘기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요. 모르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진짜 환상적이라니까요.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집행법원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이거 읽어봤잖아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라네.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그죠? 아무런 기재도 안 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경매를 진행한 사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각물건 명세상이면 야 선순위 전세권 8천만 원 인수한다. 그리고 전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경매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진행을 시킨 사안에서 가지고 이 보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은 약 8천만 원짜리거든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 70강에서 인수되는 그 전세권이 있어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전세권자의 지위도 가지면서 전입신고에서 임차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람이 임차권자의 지위로서 법원에다가 자기 권리 행사를 했느냐, 아니면 전세권자의 지위로서 권리 행사를 했느냐. 만약에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세권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면 전세권은 어떻게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잖아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 안 된다 이거지. 왜 안 움직였으니까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인수된대요. 인수되는구나.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다음 줄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먼저 또 움직여야 됩니다. 참, 옆에 화면을 봐야 돼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매각물건 명세서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우리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대법원 판례 만드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만들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이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가문의 쪽팔림이라니까. 돈을 벌어야지 먼저 판결을 만드냐고. 판례를 만들면요, 우리 다른 경매인들은 감사하다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 싸움했잖아. 싸움해가 나름대로 교통정리 해놨잖아요. 우리는 뭐다, 이게. 대법원 홈페이지 씩 들어가서, 이 양반 이런 주제로 싸움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정리 해놨구나.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거 나는 이렇게 입찰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는 말이죠. 이런 판례 나오면 막 물개박수 쓰셔야 된다. 왜? 감사함의 표시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이런 교통정리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이 교통정리 해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세상 살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잠깐만, 엉뚱이 다른 건데. 위 전세권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죠.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누가 낙찰자가, 왜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 연결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전세권은 이거 인수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낙찰자가 이제 착각을 했다는 거죠. 매수 신고 가격을 결정하고 매각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전세권을 인수하여 그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매수인 낙찰자거든요. 에 대해서는 경매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서 해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니까. 그러면 이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은, 그러면 혹시 나중에 내가 분석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봤을 적에는 국가기관의 법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니까. 인정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8천만 원 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원심 사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 사건 번호 적어 놓으셨죠.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의 원심입니다. 2008라 94,990호 판결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책임 제한 나오죠. 이거 제가 얼굴 지울게요. 앞서 본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외인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예? 왜냐면 이 사건은요, 원고가 낙찰자고 피고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소외인이니까 소송과는 별개다. 임차인 겸 이 사람이 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 소외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 물금 명의서상에 전세권자로서 뭐 배당 요구를 했네 안 했니까 표시 안 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전세권에다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배당 요구 여부 공란이다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는데 배당 요구 날짜 이 날짜가 없잖아요. 그죠? 없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등법원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좀 넘어갑니다. 나와 있네요. 매각 물금 명의서의 소외인이 임차인 겸 전세권자가 배당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 요거부터 잘 보십시오. 원고면은 낙찰자죠. 낙찰자 그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요겁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매매나 전세 월세를 계약 체결하면 있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 잘못을 해내가지고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 이랬을 적에는요. 예를 들어 중개 의뢰인이 뭐 1억을 손해봤다. 그럼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어이 중개업자 당신은 중개 의뢰인한테 1억 줘.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 당신도 약간 어떤 주의를 기울일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의무를 안 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게 경매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검토한다. 이게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 더 이를 소홀히 하였고 누가? 원고 네가 당신이. 그러니까 법령을 뒤져보고 등기부 등본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래.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게 소홀히.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었으니까 당연히 소홀히 한 거죠. 뭐 뻔하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봐가지고 제 말씀 듣기 싫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또 보세요. 또한 신청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 나와있어요. 그죠? 근로복지공단과 임차인인 소외인 중 누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원고 낙찰자 네 잘못했다 이게 너 잘못했다 이게 이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의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대한민국 국가 피고의 원고가 낙찰자입니다.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환장해버려 봐가지고 20%. 그러니까 저 낙찰자 너도 주의를 잘못했다 이게. 따라서 낙찰자 8천만 원 손해봤거든요. 곱하기 20%면 얼마입니까? 국가기관인 법원은 말이지 낙찰자한테 얼마나 줘라? 1,600만 원을 줘라.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랑요? 올라가면 변호사 선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이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짓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때 참여하실 적에 우리 주여사님 같은 경우 저한테 막 문자 주신다고 아니면 전화를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컨설팅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낚시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다. 전화를 주시면서 제가 만약에 요즘 코로나 사태니까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앉아 있으면 컴퓨터 막바로 켜가지고 사건 번호 불러주시면 막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니까. 돈 안 받는다니까. 돈 안 받아. 그죠? 그것조차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기지 뭐 봐가지고. 봐가지고 20%로 제한하면 상당한. 근데 저도 참 이게요. 20%라는 것이 판사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20%라는 그게 어떤 기준에 해서 20%냐 이게. 예. 그러니까 8천만 원 손해봤으면은 8천만 원 다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법령과 등기부 등본을 찬찬히 살펴본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낙찰자 네가 거기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에 또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너의 잘못이다. 그럼 국가기관 얼마? 20%만 물어줘라. 변호사 선임료도 안 나올 겁니다. 상당하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원고입니다. 낙찰자죠, 낙찰자. 이 사건 전세권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인수하게 됨으로써 소외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8천만 원이라 할 것인데 8천만 원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서 본 피고의 책임 비율을 참작하면 1,600만 원이죠. 조금 전 1,600이라고 그랬으면 20%니까 8천만 원 곱하기 0.2가 된다? 그래서 너는 1,600만 원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경매 한 건에가 말이지, 팔자 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탁 꿈꾸고 앉아있는데, 하나 중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전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요, 허가 결정 났습니다. 매가 허가 결정입니다. 허가 결정이 났다 이거죠. 허가 결정 났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가 결정 나기 전에, 먼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 보시라니까요. 해가지고, 이미, 매각길을 들어가서 낙찰 받았죠. 그죠?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 나잖아요. 허가. 낙찰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법원 가가지고요, 문건 접수 내역 봐야 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니까, 어머야, 봐가 전세권 인수한다 이랬을 적은요, 어떻게 한다더라, 저강 불허가 신청해야 돼요. 왜 불허가 신청하냐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면,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8천만 원짜리 전세권 하는데 인수 안 하는 걸로 나있잖아.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 작성에 엄청 중요한, 중대한 하자다 말이지. 따라서 불허가 결정해놔라 하면, 알았어. 이 날짜 허가 결정 아니고 불허가 결정납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네, 골든 타이밍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결정 난 거 아닙니까? 허가 결정 나고 나서 그러면 법원에서는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대금 납부하라고 이제 길을 잡아준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이야, 이건 뭐야, 대금 납부하면 안 되잖아. 8천만 원 또 인수해야 되니까. 그럼 허가 결정 났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더라. 법원 가가지고 허가 결정 났죠, 그죠? 허가 결정 났습니다. 허가 결정 났는데 있잖아. 이거 취소해, 취소. 내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또 법원에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인수되는 전세권이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사실 자체를 표시를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허가 결정 취소해내라. 이것도 취소 결정 난다 이거죠. 그죠? 취소 결정이 나면 대금 납부 안 한다 이거죠. 취소 결정이 나면 어떻게 이 날짜에 본인이 낙찰 받으면서 입찰 보증금 10% 납부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돌려받고 그냥 땡땡 집에 가면 된다 이거지. 근데 봐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대금 납부 예술 대금 납부하고 나서 한 8천만 원 납부하고 그때 가서야 가라앉게 해서 말이야 국가기관 법원 상대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참 입에서 욕이 나오면 돼.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하니까 8천만 원 손해봤어. 근데 너의 잘못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 20%만 가져가라. 얼마 1,600만 원이다. 이거 완전히 그죠? 이런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일단 여기 제가 일부 방송을 이제 오늘 라방 이슈가 2022년 4월 13일이고요. 일부 방송 마치고요. 2부 방송에서는요. 제가 이 사건 관련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